안녕하세요. 귤람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의 극한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을 먼저 볼 겁니다. 함수의 극한값 계산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미적분에서 존재하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거를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반드시 여기서 잘 기억을 해놓으면 거기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두 번째, 0분의 0 형태.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이때는 0이 아니라 사실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자, 그러면 여기에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같이 쓰는 거는 얘와 얘입니다.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죠. 자, 0분의 0 형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근데 여기서는 다항식만 볼 겁니다. 다항식의 경우는 이때는 일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도 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곧 볼 거예요. 그 다음에 0분의 0 꼴은 이제 인수분해에서 약분을 합니다. 근데 약분을 하게 되면 0을 만들게 되는 인수를 없앨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예시를 보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를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0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이제 다항식의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그 다음에 무리식은 유리화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리식은 대부분 유리화를 하면 풀려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는 얘는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통분을 하거나 또는 전개를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럼 이 4개를 기본적으로 세분화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라고 했는데 얘는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할 때. 세 번째는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보기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3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입니다. 이때 x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x분의 2, 얘는 x제곱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x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전부 다 0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항상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 근데 만약에 분모와 분자가 동차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분의 2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x제곱으로 나누면은 2 더하기 x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인데 얘랑 얘가 0이 되는데 얘랑 얘가 살았네. 근데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았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비예요. 즉 동차일 때 분자 분모가. 근데 만약에 분자가 더 커.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대로 있고 이게 2x 세제곱이야. 그럼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때가 2x가 나오고 1 x분의 2 뭐 x제곱분의 3 그래서 얘가 0, 0 가는 건 변함이 없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뭐예요? 분모가 클 경우에는 항상 0으로 수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입니다. 비율.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분자가 덜 클 경우에는 무조건 발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분의 0 형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미리 인수분해 해놓게요. x 빼기 2, x 플러스 3이 분모에 있고 x 빼기 2, x 더하기 1이 분자에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약분이 되겠죠. 0이고 0인데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숫자 2를 대입하면 5분의 3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요. 분자는 2x 빼기 6이고 분모가 루트식이에요. x 플러스 1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이랬는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유리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밑에는 x 빼기 3이 될 거고요. 여기 2에 x 빼기 3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2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됐고요. 3을 대입하면 2에 2 더하기 2 해서 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즉 0분의 0 형태일 때는 이렇게 0을 만드는 인수를 제거를 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로피탈의 정리란 걸 배우게 됩니다. 분자 분모가 0분의 0 형태야. 얘를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빼기 6분의 x제곱 빼기 x 빼기 2입니다. 둘 다 0분의 0 꼴이 돼요. 이 경우에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을 하게 되면 근데 미분이 뭔지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미분이란 이런 거예요. 다항식이 있을 때 얘를 앞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리고 x 그 다음에 여기다 빼기 1을 해줘요. 1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1차식이야. 그럼 얘는 x가 그냥 없어집니다. 상수는 그냥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이때는 1차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만 있어. 그럼 1이 내려와. 그리고 x인데 여기가 0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없어져요, x가. 그래서 그냥 1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2x 더하기 1 상수는 없어지고요. 얘도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5분의 3 같네요. 이렇게 해서 분자 분모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했을 때 극한값과 같다. 이런 거 우리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외입니다. 한마디로 알아두면 좋지만 서술형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는 있어서 기억은 그냥 해놓는 정도. 로피탈의 정리도 이것도 문제를 풀 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 정도. 이런 것도 있다만 알아두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로피탈의 정리를 활용하는 게 엄청 빠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얘는 기본적으로 뭐 다항식이면 묶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예시를 들고 바로 풀게요. 자, 다항식의 경우는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라고 하다. x제곱 빼기 2x로 씁시다. 그럼 얘는 발산일 겁니다. 눈치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 발산이란 거 알아요. 근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어보래요. 풀이과정 쓰래. 플러스 무한대. 그러면은 10점짜리면 1, 2점밖에 못 받겠죠.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1 빼기 x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죠. 얘는 현재 플러스 무한대고요. 거기다 1을 곱했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 이거에 관한 개념을 안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둬야 돼요. 왜? 주관식에서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무리식 형태인 거를 좀 봅시다. 무리식 형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돼 있어요. 무한대고요. 빼기 무한대입니다. 그럼 이거 유리화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이 되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럼 분자에서는 얘하고 얘는 없어지네요. 자, 무한대분의 1 형태입니다. 자, 분모가 무한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형태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건 0이 아니라 무한소입니다. 0분의 0 형태에서도 이게 진짜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한히 작은 값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극한이란 개념의 특징인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합시다. 이게 실제로 같은 값이냐 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사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가까운 값.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리미트 만약에 fx가 여기가 2다. 그럼 이 값이 실제로 2냐? 아닙니다. 2에 매우 가까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0이면 0에 매우 가까운 값이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무한소, 매우 작은 값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얘도 예시를 들어보면 뭐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자, 여기다 0 대입하면 무한대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0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어떻게 풀어 했어요? 통분하고 정기하라 했습니다. x분의 1은 그냥 두고 뒤에 거 통분해 볼까요?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일 거고요. 루트 2 빼기 x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서 얘랑 얘가 지워질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루트 2에 x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마이너스 x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0을 대입하면은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런 4가지 형태의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미정계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정계수의 결정. 근데 이 미정계수의 결정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두 번째, 0분의 0 형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는 이제 분자 분모의 차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0분의 0 형태에서는 분자 분모의 인수를 알 수 있어요. 즉 뭐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때문에 어떤 값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보자면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요. 얘가 4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a는 4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하고 c는 몰라요. b하고 c는 알 수 없다 상황이 돼요. 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최고 차의 차수 그리고 그걸 통한 개수비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분의 a가 4구나, a는 4 이렇게 b와 c는 알 수가 없다. 그럼 또 다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x가 2로 갈 때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써 있고 얘가 3이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2라고 합시다. 2.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4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구나.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b 빼기 4.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x 빼기 2 x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얘를 대입해서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랑 얘가 약분이 될 거고, 분자 분모에 대입을 하면 3분의 3 더하기 b 더하기 2가 2래요. 그 각각 2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b는 1, c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각각의 장단점이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 분자 분모의 차수,
그다음에 개수비를 알 수 있는 거고 0분의 0 형태는 인수를 통해서 이 가운데 주어진 B와 C값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A값 각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 모두 잘 알아둬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할 거예요. 6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값 두 개가 존재를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의 x의 대소관계도 동일해집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fx, hx, g의 x 순서대로 대소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극한값이 모두 다 존재를 하고 a로 갈 때 fx, a로 갈 때 hx, 그 다음에 a로 갈 때 g의 x가 있을 때 만약에 이 값들이 a로 동일하다면은 당연히 얘도 a로 동일하다 라는 정의가 생기겠죠. 맞죠?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데 저 위에 거 자, 얘를 바탕으로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fx와 gx가 반드시 등호가 있는 것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fx가 1 빼기 x분의 1이고 g의 x가 제곱이라 합시다. x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보다 반드시 작습니다. 왜냐면은 이 x제곱분의 1도 양수니까 빼기 x제곱분의 1은 이게 반드시 음수야.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값, 얘는 반드시 1보다 큰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x와 gx는 등호가 없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 빼기 x제곱분의 1은 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무한대로 보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1 나옵니다. 왜? 얘가 둘 다 0을 향해 가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부등호 관계가 등호가 포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여기가 등호가 없다 하더라도 등호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거에 대한 발레 찾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물론 문제풀이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까지 끝을 냈고요. 우리 개념 정리 다 들었으면 문제풀이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